정재원의 입시 건축론. 자, 오늘도 입시 건축론 안전모를 쓰고 뛰어갑니다. 자, 오늘은 전공 자율 선택제, 무전공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학년의 과목 선택 때문에 어떤 특정 진로를 꼭 정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학의 계열 중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특정한 계열 없이 대학에 들어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계열과 학과를 정하는 이런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공을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언제? 대학 들어와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공 자율 선택제는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두 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1은 뭐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그 전공 중에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문과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했든 간에 내가 이과 과목 중심으로 공부했든 간에 상관없이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난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문과 과목으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대학교 2학년 때 이공계 이공계 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이 바로 유형 1이 되겠습니다. 유형 1은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다. 몇몇 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상명대학교, 국민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입시 체제에서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시 체제에서는 예체능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형 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 전공자율 선택제가 바로 유형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는 계열은 정해져 있어요. 인문계열, 공학계열, 이런 계열이 정해져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계열 내에서는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과 계열 유형 2 자유전공 그러면 문과 계열이니까 국문과, 영문과, 동문과, 철학과 이런 데겠죠. 그 안에서만 고르는 것이 이제 유형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제 과거에 학부라고 그랬거든요. 학부. 그래서 학부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범위가 그래도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 사회에 나왔을 때 꼭 필요한 자격을 가르치는 대학 전공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의사 선생님, 의사 자격증, 의대를 나와야만 의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의대를 나온 사람만 그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 자격 규모는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학과들은 대학이 많이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학내 구성원들 안에서의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문과가 50명이고 경영학과가 100명을 모집하는데 대학 자체에서 국문과를 40명만 모집하고 그 경영경제학과를 110명을 뽑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한데 의대는 그렇게 안 돼요. 의대는 국가가 정해준 숫자만큼만 뽑아서 그 학생들만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여기는 전공자율 선택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들을 몇 개 찾다 보면 의대, 약대, 치의대, 한의대, 그 다음에 교사 자격도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사범대, 이런 학과들은 전공자율 선택제로 선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거의라고 하는 말은 일부 대학에서 아주 일부 인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거의라고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안 된다. 사실상 전공자율 선택제로는 이 자격증이 나오는 메디컬 계열이나 사범 계열은 갈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반면에 유형 2는 이제 소속된 계열 안에서만 학과들을 선택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이 뭐냐? 장점은 문이과의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생의 시각으로 전공 탐색을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전공에 대한 확실한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과 계열의 학생이 문과 계열의 이과 준비를 했던 학생이 문과학과를 선택함으로써 문이과의 어떤 융합적인 이런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 유형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융합적이기보다는 확실한 전문성을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뭐냐? 단점은 그 이제 인기학과가 있어요. 대학마다 인기학과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컴퓨터학과라든가 또 이제 전자전기 이런 학과들이, 또는 기계 이런 학과들이 인기가 좀 좋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해마다 아니고 몇 년 주기로 좀 이렇게 인기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인기학과가 있는데, 인기학과를 가려면은 점수가 높아야 돼요. 내가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정시로 가려면은 수능 성적도 높아야 되고. 그런데 인기학과는 그 학과 꼭 가고 싶은데, 내가 컴퓨터학과가 이 대학에서 너무 좋은 학과라서 여길 내가 꼭 가고 싶은데 내 점수가 컴퓨터학과에 부족해요. 그러면 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선택해 가지고 이쪽으로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2학년 때 컴퓨터학과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 우회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전공자율 선택제로 들어온 학생들, 예를 들어 뭐 100명을 뽑았는데 이 100명의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 때 그 대학에 있는 학과에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인기학과에만 왕창 몰리게 돼서, 인기학과는 강의실도 없는데 뭐 규모가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비인기학과는 지금 뭐 텅 비고,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형2 같은 경우에는 선택폭이 너무 좁죠. 내가 좀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싶은데 선택폭이 너무 좁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는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라든가, 교양 과목은 특정 전공 없이 자유롭게 듣는 과목들을 이제 교양 과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초 한문, 이거는 이제 한문학과가 아니어도 이제 기초 한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배울 수 있겠죠. 이런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교양 과목이라고 합니다. 교양 과목이나 또는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자율 선택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뭐 전자공학과에서도 한 과목 듣고, 그다음에 경영학과 가서도 한 과목 듣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확실하게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대학에 따라서는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전공 하나 선택해요. 대신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2학년 때 다른 학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2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계열 기초, 그 계열의 문과 계열이면 이제 문과 계열의 기초 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형을 좀 보면, 전공자율 선택제의 유형은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학생들이 뭔가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경영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찍이 경영학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고1 때부터 화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화학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을 때 전공자율 선택제에서는 누구에게는 점수를 높게 주고, 그러니까 경영은 높게 주고 화학을 낮게 줄 수도 없고, 화학을 높게 주고 경영을 낮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공자율 선택제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종합보다는 교과나 수능으로 많이 뽑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지만, 대학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대학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능 중심으로 많이 뽑고 있고, 그나마 수시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내신 성적 중심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요 표현들하고 좀 다른 또 내용들이 있는데, 자유전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전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유전공으로 표현된 대학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이라고 표현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는
무전공이나 전공자율 선택제로 이제 운영되는 일반적인 형태로 뽑으면서 뽑을 때 이름을 그 전형 명칭을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서울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학과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학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달해 드리면 어떤 학생이 영화 감독학을 자기가 만들어요. 유명한 영화 감독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서 그런 그 전공들 수업들을 교양 수업, 전공 수업 막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화 감독학이라는 전공을 만든 이런 사례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완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공 설계죠. 본인이 스스로 설계할 때 그 자유전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공자율 선택제랑 전과가 뭐가 다르냐? 전과는 이제 학과를 바꾸는 건데 전공자율 선택제에서는 뭐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 학과로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다른 학과가 마음에 들었을 때 전과를 해야 되는데 전과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그 자리가 비어야 돼요. 정원이 나와야만 가능하고 전공자율 선택제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대학이 약속한 겁니다. 네가 들어오면 무조건 네가 원하는 학과를 보내줄게. 이게 약속된 것이 전과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계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과목 선택, 또 더 나가서 대학의 전공 선택에 도움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